사람보다 정확하게 사물의 촉감을 판단하고 촉감의 차이까지 구별할 수 있는 로봇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네, 과연 이 로봇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또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민피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를 주도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질량힘센터 김민석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사람보다 촉감을 더 잘 느끼는 로봇을 알기 전에 이 사람이 촉감을 딱 느꼈을 때 예. 이걸 어떻게 감지하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 예. 가령 옷가게에 갔을 때 본능적으로 옷의 질감을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맞아요. 손끝으로 이렇게 이렇게 비벼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촉감을 더 잘 느끼기 위함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비빌 때 그 진동이나 마찰감을 가지고 얼마나 표면이 거친지, 예. 매끄러운지, 그 다음에 뭐 패턴은 얼마나 이렇게 세밀한지, 그 다음에 마찰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촉감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피부에는 이러한 센서들이 다양한 이런 물리량들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이 분포돼 있어서 이런 센서를 가지고 이제 촉감을 판별하게 되는 거죠. 손끝이 좀 예민한가 봐요. 손끝이 이런 센서들이 가장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손끝으로 주로 이제 많이 촉감을 느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람처럼 촉감을 구별해낼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네. 꼭 필요한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의 피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인공 전자 피부가 필요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문지르는 동작을 수행할 이런 이송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송기하고 사람과 이 피부와 비슷한 비슷한, 촉각 센서가 필요한데 네. 이 정확하게 사람보다 더 촉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 도대체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인공 센서, 그 피부 센서 겉에는 이게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 피부의 재질과 이렇게 비슷하게 제작을 했고요. 예. 그 안에는 이제 이 다양한 물리량들, 가령 뭐 진동이나 힘이나 그다음에 뭐 미끄러짐이나 온도를 검출하기 위한 그 반도체 실리콘과 예. 그다음에 금속 아주 얇은 막입니다. 방막을 사용해서 그런 물리량들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들어서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촉각 로봇의 성능 어느 네. 정도나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16개의 다양한 샘플들을 구해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약 98%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사람과 이제 한번 비교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똑같이 미리 이제 학습을 시켜놓고서 이제 안대로 눈을 가리고서 이게 이제 어떤 물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은 약 75%의 개인별 편차는 있지만 약 75%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직접 만지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다든지 아니면은 불의의 사고로 팔을 잃은 분들이나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의수를 활용했을 때도 이게 접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혹시 5 보셨나요? 그 스카이워커가 이제 다스베이더랑 싸우다가 이제 팔을 한쪽으로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제 그 의수를 착용하는데 이제 그 수술 로봇이 이렇게 손끝을 이렇게 딱딱 건드려 봅니다. 그때 이제 딱딱딱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인공 피부 센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인공 위수에 이제 적용이 돼서 실제로 이제 그 사람에게 팔을 잃었더라도 촉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 밖에도 이제 그 화장품의 효과를 측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위조품 감별, 가면 여성분들 명품 가방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모조품을 촉감까지 정확하게 맞추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촉감을 위해서 이제 위조품 감별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쪽에도 의료 분야에도 널리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기술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자피부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일본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시모에도 이런 촉각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처럼 인공 촉각 센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인공 촉각 센서나 촉각 로봇 연구의 현재 수준, 또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그 미국이나 일본, 독일, 이탈리아 같은 이런 선진국들은 사실 1980년 이전부터 로봇 개발과 맞춰서 촉각 센서 연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깊고 전문가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촉각 센서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 국내에는 1997년 그 G7 감성공학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보면 이제 그 다른 국책 연구기관이나 대학 국내 대학에서도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결과를 보면 상당히 수준에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일부 분야는 또 일부 앞서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은 상용화 기술은 아직 그게 좀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제 강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투자를 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용화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한 얼마나 걸릴까요? 어느 부분을 좀 손봐야지 상용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전부 소재부터 그다음에 신호 처리 뭐 이런 것부터 전부 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상용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조금 진행이 좀 덜 됐습니다. 하지만 기초 기술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증 같은 것도 로봇들이 느낄 수 있나요? 통증? 통증은 촉감과는 조금 좀 다른가요? 네, 다른 겁니다.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거는 촉감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로봇들이 사람들보다 더 잘 느끼니까 똑같이 때려도 사람보다 더 많이 느끼니까 아파서 그만 때리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내보내는 그런 건 줄 알았었는데. 그런데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 일정 압력 이상 들어오면은 이게 뭐 크게 손상을 가할 수 있다. 촉감이랑은 좀 다르겠군요. 사람은 촉감과 통각은 조금 다른. 그렇군요. 다른 쪽에서. 자, 그렇다면 이 박사님께서 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이게 좀 깊게 공부해보고 싶은 예비 후배 과학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후배들에게 어떤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앞으로는 그 사물 인터넷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센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기계가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꼭 필요해요. 기계에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쓰고 계신 스마트폰에 이런 시청 촉 센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뭐 시각 센서를 예를 들면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각 센서는 그 마이크로폰이 있습니다. 안에 마이크로폰에서 소리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다음에 그 터치는 이제 터치 스크린이 있죠. 그러네요. 촉각 센서는. 그래서 이게 그 인터넷상의 그런 그 빅데이터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가능해졌습니다. 가령 이제 스마트폰에 음성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도 다 스마트폰에 사람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마이크로폰이 있고 그 데이터와 인터넷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사람이 굉장히 정확해진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스마트폰이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 로봇이 이제 나중에 어떤 이런 촉각 센서를 단축해서 이렇게 어떤 물질을 문지르게 되면 이게 정보를 이제 네트워크상의 빅데이터랑 결합하면 이 촉감이 뭐다는 것도 알아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점점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점점 우리 뭐 나중에 아직까지는 조금 뭐 시기상조라고 하긴 하지만은 이제 한 뭐 20-30년에 우리가 이제 들여놓게 될 텐데 이러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우리가 잘 소통하려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런 전자 피부가 없다면 가령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악수를 하고 싶은데 꽉 잡아버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센서가 없으면 가령 뭐 뜨거운 냄비를 잡아서 건네도 사람은 받을 수 없는데 로봇은 모르는 거죠. 이게 뜨거운지.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꼭 센서들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촉각의 다른 감각과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촉각은 사람 눈과 귀는 한 곳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 귀. 근데 피부는 촉감을 느끼는 피부는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곡류를 가진 데 부착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좀 신축성이랑 약간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넓은 센서 소재를 이렇게 배열하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요. 그다음에 촉감이 또 다른 게 시각 청각은 접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멀리서 보면 듣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촉감은 만져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물체에 접촉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구성이 필요하게 되고요. 시각 센서나 청각 센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은근히 신경 쓸 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뭐 시각과 청각은 빛이랑 소리만 감지하면 되는데 이 촉감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물리량을 감지해요. 사람 피부처럼.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촉각 센서 기술은 다른 센서 기술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다양한 학문들이 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술, 재료기술, 기계공학기술, 나노기술들이 다 이렇게 융합이 돼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 길을 있는 건 개척하게 되어 있군요. 이제 네, 후배 과학도들과 네, 함께.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연구 주제가 저는 볼 때 한 20년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배 과학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또 많이 연구를 하면 앞으로도 또 전망도 저는 밝다고 보고요. 할 게 많고. 예, 할 게 많습니다.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질량힘센터 김민석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